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5월 14일입니다. 오늘 주요 내용입니다. 화룡 명암수리중추 공사 대상 착공 활동이 오늘 화룡에서 있었습니다. 주 법학회 2기 2차 상무이사회의가 오늘 연길에서 소집되었습니다. 연길 한국 대구 려객 운수 항로가 오늘 정식으로 회복됐습니다. 연길시 정부에서는 86만 3천 원을 투입해 중고차 소비 보조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래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룡 명암수리중추 공사 대상 착공 활동이 오늘 화룡에서 있었습니다. 활동은 전주 여러민족 대중이 오랫동안 기대해왔던 중대 민생 공사가 정식으로 건설 서막을 열었음을 의미합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활동에 출석해 대상 착공을 선포했습니다. 성수리청 청장 양소청이 활동에 출석하고 주당위 부석이이며 주장인 홍경이 축사를 했습니다. 화룡 명암수리중추 공사 대상은 총 투자가 20억 6,200만 원이고 저수지 용량이 9,806만立方미터이며 주요 공사가 중력댐, 여수로, 물공급 도관 등으로 구성됩니다. 대상은 건설된 후 도시농촌 물공급을 위주로 하고 관계, 홍수 방지 등 종합기능을 겸비한 중형 수리중추 공사로 됩니다. 착공 활동에 앞서 호가복, 양소청, 홍경 등 지도 일꾼들은 착공 활동 현장에서 대상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하고 전체 계획을 자세히 요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화룡 명암수리중추 공사 대상 건설은 주당위 주정부에서 스금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철하는 중대 조치이고 또 전주 여러민족 대중의 기대에 순응하고 여러민족 대중의 복지를 증진하는 중대 민생 공사이며 높은 표준의 홍수방지 재해 감소, 고품질의 물공급 보장을 실현하는 중대 기초 공사입니다. 각 관련 현시, 부문과 건설 단위들에서는 대국의식, 책임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타결과 정밀을 추구하는 정신으로 공사를 추진해 이 대상이 역사의 검증을 이겨내고 여러민족 대중이 만족하는 정품 공정, 민생 공정과 행복 공정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힘써 틀어줘야 합니다. 당면에 대상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시간대를 예의주시하고 통괄 배치를 강화하며 시공 역량 배치를 강화해 공사 진척을 다그침으로써 공사가 조속히 여러민족 대중에게 혜택을 주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과학규범 시공을 견지해야 합니다. 생명지상 안전제일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공사 현장 관리를 중점적으로 잘 틀어지며 시공 작업 절차를 규범화해 제반 안전생산 조치가 자세하고 실속 있게 실시되게 해야 합니다. 주변 생태 보호를 중시해야 합니다. 제반 환경보호 조치를 엄격히 실시하고 대상 건설과 주변 환경이 서로 어울리도록 촉진해 물 자원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리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홍경은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화룡 명암수리중추 공사 대상이 준공되면 연령도 신고 및 연길시, 용정시, 화룡시 부분적 지역 근 100만 명 인구의 생활과 공업용수 수요에 만족 주고 하류 지역 홍수 방지, 관계 능력 수준을 1층 제고하게 됩니다. 각 측에서는 인민, 역사, 미래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높은 표준, 엄격한 요구를 견지하고 공사 질과 안전을 보장해 경제 효익, 사회 효익과 생태 효익의 유기적인 통일을 힘써 실현해야 합니다. 중국 수리 수력 발전 16국 총경리 방금인이 축사에서 우세 자원을 집결하고 가장 우수한 인원을 배치하며 뛰어난 기술, 선진적인 공예, 과학적인 관리로 대상이 조속히 건설돼 사용에 투입되도록 추동하랜다고 표했습니다. 이어 호가복이 대상 정식 착공을 선포했습니다. 현장의 공사 차량, 기계 설비들이 일제히 경적을 울렸고 현장에서는 우렁찬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주장 소경량이 착공 활동을 사회했습니다. 주 지도 일꾼 조영호, 박군봉,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관련 부문 및 연길시, 화룡시, 룡정시 책임자들이 착공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주 법학회 2기 2차 상무이사회의가 오늘 연길에서 소집되었습니다. 회의는 2023년 주요 사업을 전면 총화하고 목전 및 근무 한식의 중점 사업 임무를 포치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고 정법위원회 서기이며 주 법학회 회장인 주곰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표결 채택 절차를 통해 상무리사 10명, 부회장 3명을 조정 보충하고 중국 법학회 8기 13차 회장회의와 성법학회 8기 5차 상무리사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수석 법률 자문 전문가 사업소 설립 및 수석 법률 자문 전문가 초빙에 관한 결정을 대독하고 수석 법률 자문 전문가 사업소의 폐마를 수여했으며 제1진 수석 법률 자문 전문가들에게 초빙서를 발급했습니다. 회의는 2023년 전주 법학회들이 성법학회의 유력한 지도와 주당위 주종배 견강한 지도하에 정치 인솔, 법학 연구, 법률 봉사, 법치 선전, 자체 건설 등 중점 임무를 착실히 추진해 제반 사업에서 새 성적을 거두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2024년 전주 법학회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습근평 법치 사상과 정체적 국가 안전관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20차 당대회와 20기 이중존회, 중국 법학회 8기 13차 회장회의, 성법학회 8기 5차 상무리사회의, 주당위 12기 6차 전체회의 및 주당위 정법사업회의 정신을 전면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정치 인솔 강화, 법학 연구 번영, 법치 실천 봉사, 대외 교류 확장, 법치 인재 양성 등 중점 임무를 전면 실시하고 전주 법학회 사업 현대화를 다그쳐 추진해 연변의 도약 추월, 지능 발전에 유력한 법학理論 지탱, 지적 지지와 봉사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 법학회 회장, 부회장, 전임 부회장, 비서장, 상무리사, 현시 법학회 회장, 부회장, 주 법학회 수석 법률 자문 전문가 및 사업소 책임자가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오늘 12시 45분 178명 려객을 태운 티웨이 항공 TW683 항공편이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1년 3개월 동안 중단됐던 연길 한국-대구 려객 운수 항로가 정식으로 회복됐음을 의미합니다. 이 항공편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한 편씩 티웨이 항공에서 운항합니다. 도착편은 북경 시간으로 오전 10시 10분에 한국 대구에서 출발하고 오후 1시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귀항편은 오후 2시 연길에서 출발해 4시 50분에 한국 대구에 도착합니다. 먹전 연길공항 통상구의 매주 국제 항공편 수는 104편이고 출입경 려객은 올해 이미 연 31만 명을 돌파해 2019년 려객 흐름량의 95.1%로 회복됐습니다. 입경 외국 려객 중 근 80%가 관광이 목적이고 출경 려객은 진지 방문이 목적입니다. 2019년 동기에 비해 출경 국내 려객이 21.7% 감소하고 입경 국제 려객이 42.9% 증가했습니다. 近年来，延边丰富多彩的文旅资源吸引了大量外籍旅客前来参观，口岸出入境客流量持续攀升。为全力做好客运航线复航保障工作，我们按照管理优先工作理念，主动与口岸联检单位、航空公司和旅行社等单位沟通协调，实时掌握航班动态，科学调配警力，优化查验流程，合理设置现场通道，全方位保障安全、高效、顺畅的通关环境。 6월 16일 전국 안전선전 자문일 당일 2024년 주 및 영정시 6.16 안전선전 자문일 활동이 영정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 안전생산위원회와 령정시 안전생산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하고 주 응급관리국과 령정시 응급관리국에서 주관했으며 령정시 소방구조대대 등 24개 부문에서 참여했습니다. 활동은 대중의 안전생산 의식을 제고하고 전민 응급 능력을 증강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활동 현장은 선전구역, 전시구역과 시범구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선전구역에서 각 부문 사업일꾼이 대중에게 안전생산 관련 법규, 정책과 중요 지식을 보급하고 질문에 해답해줬습니다. 전시구역에는 소방구조설비, 령정 람천구조대 구조설비와 액화가스병, 가스 도구가 전시되어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문 일꾼이 주민들에게 가정과 사업 장소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안전방호 조치를 실시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시범구역에서는
실전화 훈련 전경을 전시해 주민들이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자체 구조 상호 구조 능력을 증강했습니다. 현장에서 펼쳐진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예 공연은 경쾌하고 즐거운 방식으로 대중에게 안전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活动极大增强了广大群众的安全意识，让人人讲安全各个会应急成为一种生活方式和社会风尚，将持续开展安全生产业各项活动，以高水平安全环境促进经济发展。 안도현에 자리 잡은 길림성 보건농업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면서 향촌 진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길림성 보건과학기술위원회사 생산 작업장에서 옥수수 가공이 한창입니다. 이 옥수수들은 재배에서 수확, 껍질 벗기기, 잡질 제거, 세척, 살균, 먼지 제거, 냉각 등 일련의 가공 절차를 거쳐 진공 옥수수 제품으로 포장됩니다. 我现在所在的位置呢，就是福裕农业科技有限公司鲜食玉米的加工车间。我身后的这些大罐子就是玉米的杀菌锅。在这里呢，高品质的西田玉米5小时内就能够完成采摘加工。采用高温高压的灭菌的方式呢，最大程度上保留了玉米的口感。在无添加、无防腐的情况下，常温可以保存12个月。 길림성 보건과학기술위원회사는 풋옥수수 재배, 기술 개발, 제품 가공, 판매를 일체로 하는 1차, 2차, 3차 산업 융합형 기업입니다. 회사는 북위 42도에 위치한 천혜의 기후 조건과 수토 환경 우세를 빌어 현재의 업종 표준을 훨씬 초과한 풋옥수수 가공 공예를 연구 개발하고 생산을 진행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옥수수 종자가 땅에 심어져서부터 옥수수가 수확돼 생산 흐름선이 들어오기까지 모든 고리에서 정밀을 추구합니다. 안도현 성문진 류하촌 천민 정조성은 올해 15헥타르에 달하는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보곡회사와 재배계약을 맺은 농호인 정조성은 한창 자라나고 있는 옥수수에 각별히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회사 기술일군의 도움하에 정조성의 풋옥수수 재배 수익은 해마다 기타 한전 옥수수보다 20% 이상 높은 편입니다. 田玉米吧，今年是第3年。以前种的都是国家回收那个大田玉米，种植完了加回收嘛，这个挺好的，挺高兴的。 정조성처럼 보곡회사와 합작해 풋옥수수를 재배하는 농호가 안도현에 70여 가구 됩니다. 통일 표준으로 재배한 옥수수는 알이 포만할 뿐더러 이삭이 곧고 영양이 풍부하며 산량이 높아 재배호 가구당 수입이 일반 옥수수를 재배하던 때보다 1헥타르당 5,000원 늘었습니다. 단일의 이 회사에서는 옥수수 품질을 다잡는 데 큰 공을 들였는데 항상 동종업계 표준보다 높게 유지하기에 힘썼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 회사는 ISO 9001, 미국 FDA 등 여러 가지 생산 인증 제품 인증을 빨리 획득하게 됐고 해저로, 방동래, 동방진선 등 유명 기업과 합작할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이 회사의 연간 옥수수 제품 생산량은 6, 7천만 이상으로 동종업계에서 앞자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계속해 연구개발팀을 충실히 하고 옥수수 파생 상품을 개발해내 고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타산입니다. 未来呢，我们准备在2025年，到2026年之间呢，销售额准备突破10个亿。我在2026年年底，准备上市。 2024년 함께 기업 돕기 중소기업 봉사 시현행 연변주 진출 디지털화 에너지 부여 양성 활동이 오늘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길림성 중소기업 발전 촉진 봉사 중심에서 주최하고 주 공업 및 정보화국에서 주관했습니다. 활동은 전성 중소기업 지능화 개조 및 디지털화 전환 사업을 다그쳐 추진하고 지능화 개조 디지털화 전환에 대한 기업의 인지도와 참여도를 제고하며 봉사 공급 수요 접목 플랫폼을 구축하고 실속 있는 기업 혜택 활동으로 기업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우리 주의 의약, 식품, 방직, 목제품, 장비 제조 등 업종의 중소기업 책임자 130여 명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활동은 중소기업 발전에서 나타난 열점, 난점, 막힌 점 문제를 둘러싸고 길림대학과 하북공업대학의 교수 2명을 초청해 디지털화 전환에 대해 전문 지도를 진행했습니다.
교통은행 길림성 분행과 중국 전신 연변 분회사 업무 책임자들이 기술개조 재대출 신고와 5세대 이동통신 지혜 공장 대상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我们企业本来也正在做这个质感数转这个项目，那么通过这次呢，能够让我们深入了解质感数转的一个真实的意义，也能帮助企业在质感数转的方向上，找准方向吧。通过这次培训吧，然后认真听了专家的讲解，对数字化转型在企业里实施就更加具象化了。然后因为现在我们也正在数字化转型的过程当中，这次培训能够提高或者是加快我们数字化转型的一个进程，然后进而提升我们的生产能力，降低生产成本。 연길시 정부에서는 6월 14일부터 86만 3천 원을 투입해 중고차 소비 보조금 활동을 펼쳐 중고차 소비를 자극하고 기존량을 활성화하며 중고차 업종 발전을 촉진하게 됩니다. 이번 소비 보조금 활동은 8월 14일까지 2달간 이어집니다. 활동 기간, 소비자들은 활동에 참가한 자동차 판매 기업에서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운영 차량과 차량 평가 보고 가격이 2만 원 이하인 차량을 제외하고 모두 알리페이 APP 플랫폼 코드 우회 혜택을 통해 하지 만남 중고차 소비권 활동란을 클릭하고 정보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我现在看了这款车索纳塔，现在是补贴4000块钱，现在买比平常时候要合适一点。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기업 혜택 정책을 향수한 후 소비 금액에 따라 3,000원에서 8,000원 사이의 5개 등급 정부 보조금을 향수할 수 있습니다. 신화사 클라이언트에서는 6월 14일 길림 연변 자원 우세 깊이 발굴의 문화관광 브랜드 빛내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14일 열린 길림성 관광발전대회에서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연변주 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연변 특색의 관광 발전의 길을 거론해 연변을 사람들이 동경하고 장구적인 인기를 이어가는 전국 유명 관광 목적지로 만들 것이라고 표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늘내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관광산업 회복과 소비 승격의 기회를 다잡고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 연변대학 인터넷 인기벽, 훈춘 와스토크 활락섬, 안도 무송표류, 화룡 로리크호 등 인터넷 인기 방문지를 알신들여 건설해 연변 관광이 인기를 끌게 했으며 변강 지역의 풍토 인정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인민넷에서는 6월 8일 브랜드 길림 연길 공주의 하루를 제목으로 된 동영상을 발표했습니다. 동영상에서는 관광객들이 연길시 인터넷 인기 방문지에서 조선족 공주로 되어 인증 사진을 찍고 연길 특색의 커피를 한잔하며 민속 문화를 체험하고 있다면서 올 들어 연길시에서는 문화로 관광을 부각하고 관광으로 문화를 나타내며 문화관광 융합 발전의 새 고지를 다그쳐 구축해 문화관광 산업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길림 뉴스에서는 일전 천리 변강에서 길림의 아름다운 화폭 그려 림강 도문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압록강, 두만강을 낀 G331 길림 구간이 문화 통로 마냥 자연 경관과 인문 경관이 서로 어울린 황금 관광대를 형성해 문화와 관광의 심층 융합을 촉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문 일광산 삼림공원에서 산책하고 86호 경계비와 도문도로 통상구를 방문하는 등 10점 인기 풍경지에 사람들로 북적거리며 여름철 비서 열기가 부단히 올라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더 많은 뉴스 정보는 연변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吃货天堂，美食延边，美丽中国，先到延边。吃货天堂，美食延边，美丽中国，先到延边。